이걸 하느냐 마느냐, 계속 하느냐 중단하느냐, 이걸 또 여러 개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하느냐, 아니면 또 조금 하면서 깊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15개인 학생은 똑같은 시간을 쪼개서 15개를 한 거고요. 7개인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7개를 한 학생은 조금 더 깊게 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국 힙스 합격의 산실 나무 컨설팅의 정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또 재미있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인데요. 이건 항상 선택을 하죠, 저희가. 이걸 하느냐 마느냐, 계속 하느냐 중단하느냐, 아니면 또 이걸 또 여러 개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하느냐, 아니면 또 조금 하면서 깊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학생조차도 굉장히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학생은 이제 15개의 활동을 했고, 다른 학생은 좀 7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땐 당연히 15개의 활동을 한 학생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확연히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을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양보다는 질을 조금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걸 학부모님과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희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이 조금 더 합격률이 높은지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좀 저희 학생들만 가지고 뽑아봤는데, 재밌게도 후자인 학생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기준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5개와 7개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예시를 드렸는데, 15개인 학생은 똑같은 시간을 쪼개서 15개를 한 거고요. 7개인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7개를 한 학생은 조금 더 깊게 간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미국에서는 조금 더 선호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커먼앱에 저희가 이제 10개를 적습니다. 원서를 쓸 때 입학사정관이 과연 그걸 확인을 할 때 몇 개까지 유심히 볼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통계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 입학사정관들은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 밑에 있는 활동들은 사실 고만고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임팩트도 없고요. 그래서 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하는 건 3개에서 5개 사이의 활동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즉 10개가 넘는 얕은 활동보다 소수의 깊고 그다음에 나의 전공과 연결된 활동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학생이 봉사활동하고 인턴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여름 캠프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9학년부터 주로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활동을 하죠. 11학년 끝날 때까지.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죠. 친구들과 같이 할 수도 있는 기회,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것도 있고요. 학교로 또 직접 찾아와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대학교 행사, 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참여를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느냐, 나의 계획과 부합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리 높여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가 전공을 미리 결정을 하라 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서 쓸 때 나의 테마와 연관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내가 쏟았던 시간과 노력은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활동들을 이제 가끔 이제 억지로 엮어보려고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하죠. 저희가 이제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 근데 이게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자연스럽게 엮여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그냥 강단 있게 배제하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B 학생은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선호하는 학생들이죠. 입학 사정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전공을 미리 선정을 했어요. 그 틀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 Public Health라는 이제 전공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활동들은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했던 활동들을 살짝 한번 복기를 해보면
학교에서 환경 동아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걸 탐구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스코프를 넓혀 볼게요. 지역 NGO랑 협업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동을 어떻게 같이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너무나 좋은 스토리가 되겠죠. 만약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NGO가 없다 그러면 NGO나 또는 NPO를 우리 학생이 직접 설립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뜻깊은 단체가 되겠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활동을 하다 보면은 11학년 때 또 이와 관련돼서 리서치 페이퍼까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출판을 하고요. 그러면 너무나도 훌륭한 나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테마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B학생은 당연히 이 활동과 관련돼서 메리트가 어마무시하겠죠. 자, 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공, 선택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학생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한 분야를 깊이 탐구한 아주 훌륭한 학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입학사정관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양도 이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언제 하셔야 되냐면 9학년 때, 조금 더 멀리 가면 10학년 1학기 때까지 양으로 승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도 어떤 게 재밌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적성에 어떤 거가 이제 맞는지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11학년, 12학년 1학기까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반엔 폭넓게, 그 다음에 후반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하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사실 역지사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학사정관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을 뽑을까? 내가 이런 집 활동이 있는데 날 뽑아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입학사정관이 보는 4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관성. 그래서 이 활동, 나의 활동이 꾸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주도성,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었는가, 그런 역할을 하였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학교여도 괜찮고요, 우리 반이어도 괜찮고 동네여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과 규모와는 상관없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게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이 4가지를 또렷하게 이제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활동은 하나의 인격체인 내가, 또 우리 학생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단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거 잠깐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고 장기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아니라 조금 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원한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학생이 되고 싶고 졸업하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전체적으로 쭉 하나의 이야기를, 대서사시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꾸려나가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지도 정확히 결정이 안 된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거부터 접근해야 될지를 이제 조금 더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활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SAT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기회가 주어지죠.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활동은, 그리고 또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최적의 활동, 그 다음에 실행을 직접 관리해주고 합격까지 책임지는 저희 나무 컨설팅에 연락 주셔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빨리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